이 안녕하세요. 바둑과 함께 바둑을 평생으로 업으로 하는 이만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수업에 이어, 지난 수업은 집의 의미와 성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만 집이 무엇인지 조금 보충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장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요. 자, 우리 집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일반 한옥집 있지 않습니까? 한옥집 나무두상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고, 사실은 엄격하게 넓게 이야기하면 집이라 하는 건 마을도 되고 울타리도 되고, 그리고 바구니 이런 것도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구니나 이런 거 보면 이거를 보따리 넣어가지고 뭔가 싸놓을 수 있죠. 이런 게 집이에요. 우리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담 속에서 사람 사는 방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듯이 그게 바로 집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이야기하면 집은 나라이고 도와 도와의 경계선인 도경계선, 이런 게 전부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집은 크게 나누면 상과 강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와 국가 사이, 그리고 우리 삼국시대 보면 신라와 백제인데 보면 중간에 큰 강이 있어가지고 강이 검증되신 데서 강을 기점으로 나라 경계선이 정해지고, 또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산을 경계선으로 각 나라가 정해졌죠. 왜 그러냐면 높은 산을 오르려고 그러면, 또 강을 오르려고 하면 공격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밑배에 힘이 됩니다. 그러면 지키는 쪽이 쉽기 때문에 그게 쉽게 경계선이 됩니다. 그것을 집, 나라, 영토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둑은 전쟁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쟁놀이는 바둑의 가장 큰 두 가지 관점은 연결과 끊음입니다. 연결된 부분은 경계선이 이어지는 거고, 끊기는 것은 경계선이 끊기는 경계선이 막히는 겁니다. 그 막히는 부분이 나라와 나라 사이, 그리고 상대방과 나와의 사이에 집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죽는 돌이 있고 성도 있고 병도 있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고요. 자, 그러면 성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 가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요 그림장 보이시죠? 요 장면 보면 요 한 점 끊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요 당근으로 하겠습니다. 참 경계선 돌치고는 당근의 표정이 조금 우습지만 아직 제가 준비한 재료가 적기 때문에 요걸 하겠습니다. 요 한 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요 한 점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요 한 점이 이렇게 뻗게 되면 요 돌이 갇힌 돌이 됩니다. 갇힌 돌은 포위된 돌하고 싸움을 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거의 죽은 돌이라 생각합니다. 요 공간이 전부 우리 한옥 속에 있는 집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당근 요 그림 있죠. 요걸 잡을 수가 있으면 이 경계선이 무너지고 이돌하고 이돌 연결되면서 이돌 연결이 끊기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요 한 점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요런 것을 하나하나 기술적으로 익혀야 하는데요. 자, 우선 이 돌도 끊긴 돌을, 각자 끊긴 돌은 각자 살아가야 됩니다. 못 살게 되면 죽든지 살리려고 하다 보면 애를 먹습니다. 그러면 혹시 둘 중에 어느 돌을 살리는가 하면 물어보면 더 중요한 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요 세 점하고 요 다섯 점하고 비교하면 이 다섯 점이 훨씬 중요하죠. 왜? 이 다섯 점이 갖고 있는 공간이 넓고 하기 때문에 여기 땅이 되면 이리 죽으면 훨씬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게 되면 이렇게 덮으시고 이렇게 나가면 자연스럽게 갇히죠. 이야기 안 되죠. 그렇다고 이렇게 나가면 요 한 돌이 살아가면서 이 세 점이 공격의 차를 이쪽 방면에 백돌이 있으면 여기 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고민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요 한 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 한 점을 잡는데 요 한 점의 역할이 뭔가 하면, 우리 역사 공부를 하면 고구려가 만주벌판을 크게 차지한 것은 중국과 큰 싸움에서 모두 이겼죠.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그리고 양만춘의
당태종과의 안시성 싸움 이렇게 전부 그 가는 요점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요 한 점의 돌이 지금 요 한 점도 안시성인데 당태종이 요 한 점을 못 잡아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이래 돼가지고 요 안쪽이 고구려 땅이 되었는 게 고구려 땅 즉 만주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저 당태종이 그 안시성을 허물었듯이면 고구려 카라는 큰 나라가 없어졌죠. 자 그러면 요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이 하면 요번 혹시 당태종이 잡을 수 있었으면 그리고 양만춘이 지키고 있는 안시성을 뺏었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달라졌겠죠. 자 그럼 요도를 어떻게 잡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잡는 방법이 가장 첫째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이렇게 돌에 할로 맞기 해가지고 자 할로는 바둑돌이 살아가는 길을만 한 수, 두 수, 세 수 그리고 단수가 되면 요 한 점을 따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네 수는 혼자 네 번 나와서 못 두죠. 흙 한 번 뜨고 배 한 번 뜨면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바둑은 움직이는 생물이고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나도 생각하지만 상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요, 우리 세상 사는 안 쉬운 게 재밌어요. 간단하게 재밌습니다. 우리 바둑 두는 분들은 아마 바둑 두기 전에 여러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 세대들은 잘 못하겠지만 옛날에 운동장에 보면 모래의 흙바닥의 운동장에 보면 거기에 9칸을 그려가지고 꽃이라는 걸 외웠습니다. 세 개가 나란히 되면 상대도 드러내는 게임인데요. 그것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쉽게 승부가 납니다.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위바위보 하죠. 가위바위보 사실은 내기한 거는 크다 재미없죠. 단지 누가 승부는 제가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 하는데 우리 내용이 단순하면 뭐든지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 꼴을 배우고 다음에 어묵을 배웁니다. 어묵 아시죠? 어묵은 뭔가 하면 5개를 먼저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것도 혼자 계속 이렇게 못해요. 흙 한 번도 그 백 한 번도 가는데 상대의 방해 속에서 가로나 세로로 5개를 먼저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도 되죠. 자, 그런데요. 어묵을 배우고 나서 장기 아니면 서양장기인 체스 배우면 또 어묵이 재미없습니다. 그 이후에 바둑을 배우면 어묵 장기조차도 재미가 없어요. 왜? 경우의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데 바둑은 굉장히 변화가 복잡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난가를 해가지고 자 난가는 무슨 뜻인가 하면 썩은 도끼자루라는 뜻이에요.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어떤 도인 두 분이 바둑을 두고 있는 걸 이래 구경하다 집에 오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젊은이가 제사를 자기 사진을 갖다 놓고 영증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더래요. 그 우연인가 물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늘 제사날에 제사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둑 한 판 끝나고 나니까 벌써 우리 한 세대는 30년 또는 이렇게 생각하죠. 한 5, 60년 지나갔던 모양이에요. 이야기상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둑을 썩은 도끼자루를 합니다. 도끼가 썩어도 그 재미에 빠져서 돌아올 줄 몰라서 난감했거든요. 자, 그럼 왜 지금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바둑은 그만큼 수위의 변화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한 점을 당태종 요 안시성이 요도를 잡아낼 수 있으면 고구려가 무너졌는데 그러면 잡는 방법이 과연 우리가 역사에서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겠나 없나 합니다. 자, 이거는 안 되죠.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게 뻗어나오면 여기 갇힌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몰면 도망가지요. 그렇게 여기 도망가 여기 겁이나 여기 끈적거리네. 놓고 요걸 잡고 싶어요. 잡고 꼼지락꼼지락 하네요. 자, 잡는데 요렇게 밀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밀면 이제는 수가 늘어납니다. 이제 잡을 방법이 쉽지 않아요. 요 주변의 돌이 도와주니까.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자, 우리 경험에 붙이죠. 미록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미로 속에 길을 넣으면 처음에 길을 못 찾아가요. 딱 한 가지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반복하다 부딪히고 실패하고 나중에는 한 번만 찾으면 그 길을 그냥 자연스럽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가 도망가는 거예요. 통로 속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바둑도
이런 것을 반복한 다른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우리 사실은 사는 게 어려운 게요. 왔던 길은 쉬운데 가야 할 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 게, 자, 이런 경우에 잡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했는 게 축이락 하는 용어가 생기고 축이락 하는 방법이 생기고, 자, 축이락 하는 것은 상대 돌이 나가는 것을 한쪽을 단수 치고요. 도망갈 적에, 먼저 저기 우리 화면에 찍힌 게 있지만 축은 예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앞을 튕겨 나가는, 요래 같이 붙어서 밀려 나가는 앞을 막는 기고요. 또 나가지, 그렇죠? 요 튕겨 나가는 앞을 막아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것도 습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일든지 숙련되게 익숙하게 일했는 사람하고 처음에 한 사람 틀리죠. 처음에 한 사람 자꾸 실수하고, 그렇죠. 뭐 물건도 떨어뜨리고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요래 놓으면 여기서도 깜빡깜빡 잊어먹어요. 이렇게 단수 치네요. 이래 놓으면 또 수가 늘어나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 처음에 원칙은 축이라 하는 것은 머리가 나가는 앞을 막아줍니다. 자, 그래 놓으니까 요래 두 개 이어서 나가는 걸 머리라 하는 거예요. 길쭉하게 생긴 몸통이라 생각하면 돼요. 몸통 위에 머리가 있죠? 사람은 다리, 몸, 얼굴, 머리 이런 데지, 그렇죠? 그러면 이 머리에 나가는 쪽이 축으로 모는 기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를 나와가지고 이 돌이 도망가도 계속해서 따라갈 수가 없지, 그렇죠? 이것을 축이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몰찌게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밀면, 그러니까 우리 주위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가 있죠. 우리 도로교통법은 초록불이 있으면 건너갈 수 있다고 하지만 무조건 초록불이 있다고 건너가면 어떻게 되죠? 사고 터져요. 왜? 내가 정당하게 해도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가 못 보고, 차를 몰고 오는 운전자가 못 보고 각 지나오면서 있죠. 다치면 내가 손해인 거예요.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냥 생각교통이면 여기에 밀려나가면서 요 세 점이 몰리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안 보여요. 요런 거 요모조모 따지마 감해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옆구리를 요 세워진 돌에 요래 있을 때, 요래 세워졌을 때요. 세워진 돌에 옆구리를 한번 밀어주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갈 적에 앞을 막아나는 게 축입니다. 자, 이러면 이 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면은 신기하고 호기심이 있어요. 즉 한 25년 전에 저기 전라도 부안에서 시합이 있었거든요. 우리 학원생들을 데리고 시합에 나갔었는데요. 한 학생이 상대방들이 축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고맙고 하든지 갈 때마다 TV 크게 야 축입니다 선생님 축입니다 이렇게 하네요. 그런데 내 생각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의 포기하면 나한테 이익이 안 생기겠지. 그것도 몰라요. 왜? 의리 있고 순수하니까요. 그래도 상대방은 또 그렇게 나가요. 자기가 돌이 점점 크게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나가가지고 그 바둑을 계속 축으로 본 우리 학원생이 이기긴 이겼지만 사실은 죽게 되는 데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포기하든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면 지금 이런 장면이 되어 있다고. 자, 축하고 연관된 말은 축머리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축머리는 무엇일까요? 자, 축머리. 머리 뭐예요? 우리 발, 다리, 몸, 얼굴, 요 앞에 나가는 머리지, 그렇죠? 앞이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동물이나 짐승을 말하면 뿔이 있는 자리가 머리지, 그렇죠? 그 돌이 나가는 게 머리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둑돌이 몰려나간 앞에 있는 상대방 돌이나 자기 돌입니다. 자, 왜 상대방 돌이나 자기 돌이 중요한가 하면 이쪽 방면에 이 돌이 있으면 생각 없이 몰아도 요 돌은 잡을 수 있지만 여기 있으면 백돌에서 요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몰게 되면 나가죠. 또 이렇게 놓으면 또 나가게 됩니다. 또 나가게 되죠.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돌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당연히 도와주겠죠. 축이라 하는 것은 두 수인 상태를 한 수로 만든 것을 축이랍니다. 그런데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되면
놓치죠. 요것을 미리 살펴야 됩니다. 그거 어때? 다 웃지요. 왜? 그거 뭐 누가 몰라요? 한번 생각해보면 알 것을 익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변화가 생기고 바람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하면 우리 바둑은 집이 많은 사람이 한쪽 부분만의 집 가지고 결정이 안 됩니다. 이 바둑 칸이 전부 361칸에서 곳곳에 있는 흙집은 흙집대로, 백은 백집대로 전체적으로 많은 쪽이 있는데요. 크기가 경우에 따라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자,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 백돌이 있으면 이돌이 도망가겠지만 흙돌이 있어 도망갈 생각은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요거 모양이 고양이라고 볼까요? 고양이가 여기 고양이가 아니고 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미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음에 백돌이 개뼈다귀가 여기 있어요. 개뼈다귀 요거 먹으려고 지금 이것도 사실 개보다 또 더 다른 동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없네. 미안합니다. 요걸 노리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요돌 때문에 이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지금 앞에 몰리는 중에 처음에 애초에 포기했어야 됩니다. 나가고 넣고 이렇게 나가면 요돌이 있는 이상은 한번 나가보죠. 나가고 또 해봅니다. 놓고요. 또 단수 쳐고 이렇게 놓으면 요돌 때는 안 되지, 그렇죠? 자, 이렇게 놓으면 이 돌이 도망갈 수 없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완전히 멍게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우스개로 멍게라는 소리 쓰는데요. 멍게는 다른 건 멍청한 바다 개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우스개 농담 이야기예요. 때로는 귀여운 말의 표정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못 도망가죠. 자, 그럼 애초에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키워서 죽이는 백은 멍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고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요. 자, 여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미끼를 던져줘야 되겠죠. 어떤 미끼를 던지는가 하면 사실은 요 한 점의 돌은 아주 중요한 요지를 지키는 요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고구려를 지키는 안시성, 양만춘이 당태종을 막았었던 그런 자리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요 한 점이 위기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축은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가요. 여기 지금 뭐라고 할지 모르고 이렇게 미끼를 탁 던지는 거예요. 여기 알짱알짱 근데 고양이 시선을 이쪽으로 돌렸어요. 근데 고양이가 요걸 지금 노리고 있는데 요거 하니까 신경이 거슬리지. 요거 말에 하면 앞발을 탁 친다고 또 움직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움직여요. 요거 말에 움직이는 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요거 말에 두 번 했는 바람에 요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 언제든지 A, B, C 이런 뜰 곳이 있으면 제일 큰 곳을 찾아야 됩니다.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크기는 알라 그러면 거기에 숨어 있는 변화까지 알아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겠죠. 변화까지 알아야 하니까. 그렇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하면 그 변화까지 그리고 크기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자, 요 세 점이 크가 요 두 점보다는 여기 뭐라 했죠? 요석 안시성을 지키는 양만춘 장군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요돌이 움직거리네요. 지금은 요돌을 움직거리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만 요돌을 움직일 때 아까 조금 전에 하고 몇 수 전에 하고 상황이 바뀌지. 아까는 요돌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도망가면서 축으로 잡히는데 이제는 요 두 점이 요 두 점을 도망가는 요들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아직도 알쏭달쏭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병문이 불의 일기이고 한 번의 행동이 10번의 생각보다 훨씬 나을 수 있지, 그렇죠?
이렇게 한번 축으로 물어볼게요. 축은 머리가 뿌리 나간 쪽을 막는다 그랬습니다. 아,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또 나가고 이렇게 놓고 요런데 그렇죠. 축은 나가는 앞에 육선이 관계된다 그랬습니다. 요 앞에 요 맨 갓선, 요 갓선 육선이에요. 아, 이거 머리를 박아 나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지금도 고구려의 안식을 지키는 그 군사들 굉장히 어려움을 치겠어요. 왜? 당나라의 군사는 몇십 배 군사가 많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위기 순간인데도 요래 보니까 이렇게 탁 도망가는데 딱 참이성 뭐가 날아왔습니다. 뭐가 날아왔을까요? 힌트. 당태종이 자기들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야 빨리 공격해라 포상금 줄게 설날에 보너스 100배 1000배 올려줄게 빨리 저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순간에 양만춘 장군이 사살 땡기가지고 탁 맞은 게 어디 맞았는 거 아닙니까? 당태종이 눈을 맞았네요. 그래 눈이 빠졌어요. 그래서 당태종이 눈물을 흘리고 고구려는 너무 강하다. 오늘은 이번 승부는 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퇴각을 해서 고구려를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당태종 장군이 보통 장군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머지 고구려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양만춘 장군 때문에 못했는 거예요.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둑도 마찬가지고요.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상대방이 당태종이 될 수 있고 나도 양만춘이 될 수 있는 게 바둑의 게임입니다. 그 첫 단추가 이렇게 축에 대한 공부. 자, 이렇게 놓으면 요들이 도와주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이렇게 놓고. 자, 여러분 여기 단수되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 안 하면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정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 이태로 짬다는 뜻이에요. 우리 시중에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한. 모든 게임은 모든 전쟁은 아무리 상황이 유리해 보인다 해도 무조건 이긴다 하는 건 없습니다. 자, 대신에 바둑에서 우리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상대의 생각을 알고 나를 아는 전부가 그런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자, 오늘은 축과 축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축과 축물이 설명했는데 장문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짧았습니다. 자, 시간 장시간 고맙습니다.